야, 이거 이제 모내기가 싹 끝났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노하우 3부자의 박범수입니다. 쭉 한번 둘러보십시오. 야, 이 모내기가 마친 이 논을 보니까 제 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부자가 되는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자 되셔야죠. 아, 참, 오늘은 말이죠. 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 놀러 가시는 분들 엄청 많겠다. 비행기 가네요, 저기. 어디들 가세요? 아, 참, 저희는 어딜 가세요? 잠깐 일로 오세요. 돈 버는 노하우 알려드릴 테니까 듣고 가세요. 오늘은 이 봄 되면은 많은 가정에서 대청소 하시잖아요. 자, 이 대청소 중에서 빠질 수 없는 이것 때문에 연매출, 월 매출이 남들 연봉 정도를 버는 분이 계신다고 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돈 벌러 가보시죠. 돈을 벌러 나간다. 얼쏘. 귀찮고 시끄럽기만 하다고 생각하던 청소. 그러나 여기 청소로 꿈을 이룬 한 청년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돼서 이제 빚이 2억 정도 생겼을 땐 진짜 죽고 싶은 심정이었고 뭐 누굴 만나고 이런 게 전혀 안 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갚아야 했던 2억이라는 큰 돈. 청소를 통해 1년 만에 그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청소가 우리나라에서 약간의 편견이 있는데 외국은 정말 전문 기술자로 대우를 받고요. 정말 높은 연봉으로 이제 대우를 받습니다. 최근에 2월 달인가 2,700 정도 될 겁니다. 저희는 사실 들어가는 게 세제 비용이랑 기름값밖에 없어요. 그 비용을 제하고 모두 순수익인데 8, 90% 정도는 순수익을 잡으니까 한 2,000 초반대가 아마 순수익으로 잡혔을 거예요. 이제는 청소 전문가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청년. 이 청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2억의 빚에서 청소업체 대표가 되기까지. 그 노하우에 대해 오늘 함께 알아보시죠. 서울시 금천구의 한 아파트. 오늘 주인공이 많은 짐을 끌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청소 의뢰를 받아 찾은 가정집이었네요. 혼자서 청소를 진행하기엔 그 짐이 정말 많아 보이는데 익숙하게 짐들을 정리하시는 걸 보면 혼자서 의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자, 드디어 청소 시작. 청소를 하는 모습이나 기계가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청소 도구를 가지고 하는 청소라니. 대표님, 대표님은 어떤 청소를 진행하시는 건가요? 뭐 침대나 소파 아니면 카페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품 하나당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구석구석 놓치는 곳 없이 꼼꼼하게 청소를 진행하는 대표님. 그런데 단순한 청소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었네요. 청소가 끝난 뒤 다른 기계를 이용하여 소독도 진행하고 또 피톤치드 향도 입힌다고 하니 과연 1시간 넘게 걸릴 만한 일이네요. 이렇게 청소를 마치고 깨끗해진 소파. 정말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셨네요. 이렇게 해서 하루에 몇 건 정도? 4건, 5건 평균 정도 하고요. 큰 대형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두 건 정도 될 겁니다. 아침부터 의뢰를 진행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대표님. 청소 의뢰를 마치고 찾은 사무실. 이제는 인터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범수 씨는 어디로 가신 거죠? 자, 오늘 주인공이 여기네. 1006호. 여기 계시거든요. 일단 한번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니, 잠깐만요. 네네. 아니, 밖에서 계속 노크를 하는데 못 들으시는데. 네네. 이유가 있었네요. 청소년 소리가 많이 커가지고 예. 못 들었습니다.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제가 영상에서 미리 만나 뵙고 왔는데, 진짜 인물 참 좋으십니다. 일단은,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침대, 소파, 카페트를 전문적으로 청소하고 있는 홍준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들어오자마자
소음이 굉장히 심했던. 네네. 지금 요게 이게 청소 장비인가 봐요. 네, 맞아요. 오. 여기서는 이제 장비 테스트라든지 네. 얼룩을 지우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야, 아니 저는 이게 사실 영상에서 봤듯이 매트리스도 있고 소파도 있고 한데 가장 좀 얼룩이 많이 지는 때 빼기 힘든 이런 상태는 어떤 상태의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소변이나 혈흔 자국이 조금 많고요. 소변이요? 네네. 우리 강아지들이나 애기들. 예. 소파는 이제 저희가 패브릭 소파 요즘 많이 쓰실 거예요. 네. 밝은 색상들은 이제 때가 점점 타면서 묵은 때처럼 이제 색깔이 변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뭐가 엄청 많아요. 이게 뭐 믹서기도 아니고 이게 다 뭔지 요 장비 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여기 있는 장비들이 대부분 예. 매트리스나 소파 카펫에 쓰는 건식 장비랑 습식 장비로 나뉘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정말 다양한 청소 도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청소 방법에 따라 사용되는 기계가 달라진다니 정말 놀랍네요. 심지어 기계뿐만 아니라 각종 얼룩에 맞는 세제를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제품들도 보관한다고 하니 이곳이 연구실인가요? 사무실인가요? 뭐 여기서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한번 좀 시연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있죠. 저희 뭐 라면 얼룩이라든지 커피 이런 거 다 지울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한번 집에서 라면을 먹고 한번 흘리는 역할을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요. 예, 그거 한번 저희가 영상 속에서 한번 만나보시죠. 간식으로는 또 이 사발면만한 게 없지. 자, 이렇게 놓고 라면 잠깐만. 어떻게 이거 어떻게 빨래도 이거 안 되는 건데 매트리스는 이거 어떡하죠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조진웅 씨? 조진웅 씨 아니세요? 홍준서입니다. 예, 홍준서 씨구나. 청소업체 대표 준서 씨가 알려주는 라면 국물 청소하는 방법. 우선 제일 먼저 세제를 얼룩과 그 위에 함께 남아있는 오염물질 위에 뿌리고 청소기로 흡입하여 제거해 주는데요. 휴지나 수건 등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청소기로 흡입하는 이유는 얼룩의 추가적인 번짐을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얼룩을 제외한 오염물질들을 제거하고 난 뒤 얼룩 부분의 산성도를 체크하는데요. 이는 얼룩의 산성도에 맞는 세제를 선정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산성도 체크를 통해 선정된 세제를 얼룩 부분에 사용한 후 습식 청소기를 활용하여 1차 청소를 진행합니다. 강한 압력에 물을 분사해 얼룩의 오염물을 빨아들이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1차 청소를 진행한 후 청소가 어려운 가장자리 부분 등을 붓을 이용하여 세제를 투입하고 2차 청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청소를 진행한 뒤의 모습을 보니 정말 라면 얼룩이 깨끗하게 지워졌네요. 야, 이게 어떻게 새 거 만들어 놓으셨네. 아니, 이게 지금 어떤 방법으로다가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희가 습식 장비라는 기계를 이용해서요. 습식? 네네. 예. 이게 이제 물을 분사하면서 흡입하는 장비고요. 그리고 라면 얼룩 같은 경우에는 기름 성분과 단백질 성분 복합적인 얼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우기 위해서 저희가 특수 제작된 약품으로 이제 제거를 했습니다. 요 정도 스킬을 구사하려면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알아내시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예. 저희가 이제 거의 정답에 가까운 걸 전수해드리다 보니까 노하우를 그대로? 네, 맞아요. 그러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준서 씨가 말해주는 첫 번째 노하우. 바로 자신의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인데요. 준서 씨의 경우 얼룩과 세제의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제를 만들어내고 또 이를 활용하여 업무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얻어낸 정보들을 강의를 통해서 이제 막 청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께 가르쳐주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뭐죠? 커피. 네, 커피를 보통 많이들 흘리시는데 네. 요거 이제 지울 때 혹은 이제 가정에서 갑자기 흘리셨을 때는 이렇게 흘리셨어요, 만약에.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흘리셨을 때 예. 당황하셔서 보통 이렇게 문지르면서 닦기 마련이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네, 하죠. 그렇죠. 물티슈로 막 문지르죠. 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원단이나 속 안에 스며들라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 지그시 눌러서 핸드타올이나 타올을 대시고 지그시 눌러서 흡수되게끔 찍어내듯이. 네, 맞아요. 오. 그렇게만 해주시면 훨씬 제거하기도 용이해집니다. 이건 뭐예요? 요게 이제 pH 농도를 측정하는 건데요. pH. 한번 찍어보면 예. 어머 색깔 바뀌는 거 봐.
야, 이게 색깔이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네네. 중성 정도에 해당하는 네. 이제 농도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녹일 수 있는 세제를 사용해서 지우게 됩니다. 집에 식초 하나쯤은 있으실 거예요. 있죠. 그리고 세탁 세제. 예. 그거를 1대1로 섞어서 발라주신 다음에 진공 청소기에 타올을 막아서 흡입을 해주시면 그 타올에 오염물들이 다 들어옵니다. 야, 대박. 아니, 집에서도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네요. 네. 그런데 오. 오랜 시간 지나거나 하루 이상이 지나버리게 되면은 집에서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요거는 제가 한번 그러면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범수 씨의 얼룩 지우기 실전 도전.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반응이 오네요. 바뀌어. 야, 이렇게 밀어내는 거구나. 흡입할 때도 눌러서. 아, 눌러서. 네네. 빠진다. 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노력하셔갖고 그동안에 어떻게 매출, 수익 창출 많이 되셨습니까? 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깔끔하게 저희 저쪽으로 자리 옮기셔갖고 돈 버는 노하우, 성공 노하우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준서 씨가 숨겨둔 또 다른 노하우들, 지금 그 노하우들을 공개합니다. 자, 일단 대표님, 굉장히 좀 어려 보이신다고 해도 좀 실례일까요? 아니,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2살입니다. 제가 이제 군 휴학을 하면서 이제 어머니 이제 가게 도와드리다가 사업에 눈이 떠서 24살에 바로 이제 창업을 했었고요. 잘 되다 보니까 음식점도 하나 둘 내다보고 그래서 아마 동시에 한 4개, 5개 정도 음식점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돼지열병이라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돼지열병 있었고. 그리고 일본 불매운동,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기. 19년. 직원도 많았고 이제 운영한 가게가 많다 보니까 이제 수익이 이제 대부분 나가는 시기여서 가게 끝나고 배달 대행도 했었고 새벽에는 이제 건설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청소 현장에 일당으로 나가서 그걸로 이제 돈을 메꿨죠. 폭삭 망했잖아요. 망해갖고 지금 일을 시작하시는데 창업 자본은 얼마나 드신 거예요? 차는 이제 가장 저렴한 중고차로 한 200만 원 정도 구입을 했었고 네네. 그다음에 장비를 한 300에서 400 정도 구입을 해서 한 500, 600 선에서 이제 창업을 했었죠. 초반에는 사실 100만 원 이하의 월 수익이 났었고요. 월 100만 원. 월 100만 원. 예. 많이 벌 때는 이제 3천 넘어가고요. 월 3천이요. 3천이면 순수 이익이 어느 정도 되시는 겁니까, 이게? 순수익이 3천을 받습니다. 서른들의 월 3천이라니! 아유, 난 어떻게 사는 거야? 본인이 지금 잠을 거의 안 주무시고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시간 정도? 한 4시간 정도 자고 있습니다. 첫 현장에 도착했고요. 지금 7시 정도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청와대에서 청소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들어가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서 씨가 말해주는 두 번째 노하우는 바로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네요.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과 열정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해 결국은 청와대 청소까지 했다고 하니 그 노력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준서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저희가 청소업체가 정말 많지만 네. 대부분의 업체가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본인의 서비스, 우리 업체의 서비스를 소개하는 상세 페이지. 청소업체는 아직까지 그런 게 많이 없어요. 우리 업체를 소개하고 우리 서비스가 뭔지, 우리 전문적인 어떤 기술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는 소개해드리면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전문성 있게 해드리면서 비용도 사실 다른 업체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것들을 여러 대회에 좀 알릴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서 홍보를 하시고. 마지막 노하우는 바로 남들과는 다른 마케팅 방법이네요.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전문성을 보다 더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확실히 수익 창출에 있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준서 씨 정말 대단하신걸요? 매출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시려고 이렇게 지금 잠을 안 자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조만간 일본 지부도 생길 거고요. 지금 캐나다, 미국, 필리핀도 예정 중이고요. 그리고 가맹점 법인이 되면서 가맹점 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맹 사업을 시작하고 업장에서 쓰는 카페트, 의자, 소파, 침대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다 깔끔하게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사업체를 더 키울 예정이죠.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D 직종이지만 도전을 하셔서 열심히만 하신다면은 충분히 그럼요. 성공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와. 도전하십시오!